안녕하세요. 심미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ITQ 파워포인트의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1회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2010 프로그램 실행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제목 슬라이드가 표시가 되지요. 먼저 슬라이드의 크기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페이지 설정 도구 눌러서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A4로 설정하고요. 슬라이드 방향은 가로로 설정합니다. 자, 제목 슬라이드에 두 개의 제목 상자 필요 없습니다. 넓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필요한 슬라이드 5개 더 추가할 겁니다. 자, 홈 탭에서 슬라이드 그룹에 있는 새 슬라이드 단추가 2개로 구성되어 있죠. 위쪽에 있는 단추를 5번 눌러서 슬라이드를 5개 더 추가해서 슬라이드의 개수 총 6개로 만듭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고요. 두 번째부터 6번째 슬라이드까지는 모두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할 겁니다. 보기 탭에서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 도구 클릭하면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슬라이드에 제목 글꼴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제목 상자 클릭해서 글꼴은 홈 탭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입니다. 글자 색깔은 파랑이고요. 이제 제목 상자의 도형을 그려볼 건데요. 자,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슬라이드의 제목 상자의 도형이 똑같죠. 그래서 이 도형을 그리는 겁니다. 네, 도형은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제목 상자 도형 평행사변형입니다. 기본 도형에 있는 평행사변형 클릭해서 자, 도형을 그리는데 그릴 때는 작업창에 꽉 차게 그리도록 합니다. 좌우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린 후에 하나 더 복제를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복제하기 전에 먼저 이 도형의 서식 설정을 먼저 변경하고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서식 탭에서 이 도형의 윤곽선 설정 변경하겠습니다.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이고 윤곽선의 두께 4분의 3포인트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살짝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고요. 다시 원위치 해놓고 좌우에서 양쪽에서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중앙을 향해서 드래그를 하면 같이 줄어들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도형 임의색으로 설정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각각 색깔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을 볼 때는 색상 지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임의의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 상자 다 그렸으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제목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형을 같이 선택해서 Shift 키 누르거나 Ctrl 키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하면 되고요. 선택한 후에 이 두 개의 제목 상자 도형을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자, 여기 정렬 그룹에 있는 뒤로 보내기 목록 단추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클릭하면 제목 상자가 앞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 제목 상자 도형의 중간에 가도록 적당하게 배치시킵니다. 네, 이제 왼쪽 하단에 로고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할 때는 삽입 탭이고요. 자, 이미지 그룹에 있는 그림 도구 클릭합니다. 자, 그림의 위치는 내 문서 아래에 ITQ 아래에 있지요. 자, 픽처 폴더에 들어가서 로고 파일 로고 1.jpg입니다. 자, 로고 삽입되고 나면 배경인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서식 탭에서 색 클릭해서 투명한 색 설정 선택한 후에 자, 배경이 되는 흰색, 배경인 회색 부분을 클릭을 하면 투명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자, 이제 그림을 출력 형태처럼 위치시키고 크기 조절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로고까지 삽입하고 나면
자, 제목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슬라이드 눌러서 자, 제목 도형 보이지 않게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자,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배경 그룹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자, 슬라이드 편집 상태로 돌아오고요. 자, 이제 슬라이드에 번호 삽입할 겁니다. 네, 삽입 탭에서 머리끌 바닥끌 도구 클릭하고요. 자, 머리끌 바닥끌 대화 상자에서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체크해서 모두 적용. 자,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자, 제목 상자의 도형과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가 모두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목 슬라이드에 표지 디자인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려야 될 도형인데요. 먼저 직사각형을 그려서 저편집을 이용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은 삽입 탭에서 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우리가 그릴 도형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네, 아래쪽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고요. 자, 도형을 그리고 나면 자, 도형의 윤곽선 설정 먼저 변경하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하면 네, 서식 탭으로 이동하고요. 자, 도형 윤곽선 눌러서 검정색 네, 그리고 다시 두께 눌러서 4분의 3 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는 모든 도형들은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설정한 윤곽선대로 도형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네,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이 사각형 전편집 기능 이용해서 편집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전편집 메뉴 클릭하고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조절점은 오른쪽 단추 눌러서 삭제합니다. 점 삭제. 자, 왼쪽 위에 있는 조절점 클릭하면 핸들이 보이고요. 자, 핸들 조절해서 모양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 조절점 눌러서 역시나 핸들 조절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을 만듭니다. 자, 모양이 다 만들어졌으면 임의의 색으로 자, 채우기색 변경하고요. 자, 이 도형 위로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위로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위아래로 뒤집어 줄 건데요. 자, 서식 탭에 회전 도구 눌러서 상하 대칭 하겠습니다. 자, 또 색깔 임의의 색으로 변경해 주고요. 자,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 드래그해서 역시나 또 하나 복사한 후에 다시 원위치 시켜서 자, 이제 이거는 크기 변경하겠습니다. 크기 조절점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하고요. 다시 채우기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워드아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워드아트 도구 클릭해서 첫 번째 모양 선택합니다. 자, 출력 형태처럼 내용 입력하고요. 자, 내용이 입력되고 나면 네, 테두리 부분 클릭해서 커서 없앤 후에 네,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홈 탭에서 네, 글꼴은 도둠이고요. 네, 그리고 굵게고 자, 텍스트의 그림자는 없습니다. 해제하도록 하고요. 네, 다시 서식 탭에 가서 자, 텍스트 채우기 검정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윤곽선은 없음. 이제 워드아트의 모양을 변경하고 네, 효과를 줄 건데요. 텍스트 효과에서 먼저 반사에 들어가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전체 반사 터치 선택하고요. 다시 텍스트 효과에 가서 변환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찾습니다. 역삼각형 네, 선택하면 네,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이고 반사의 모양도 네, 같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크기 조절 적당하게 조절하고요. 네, 출력 형태처럼 적당하게 모양도 변경하고 크기 조절하고 배치한 후에 이제는 왼쪽 상단에 네,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삽입 탭에 네,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ITQ 아래 픽처 폴더 아래에 있는
로고 1.jpg입니다. 자, 그림 삽입되면 먼저 배경인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합니다. 서식 탭에서 색 도구 클릭해서 투명한 색 설정 선택한 후에 배경 부분 클릭하며 투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로고 이제 출력 형태처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크기 조절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목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완성이 됐는데요. 저희 답안 파일 한번 저장을 하죠. 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저장 아이콘 눌러서 답안 파일은 내 문서 아래에 ITQ 아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그리고 하이픈 쓰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는 첫 번째 번호에 해당하는 도형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내용만 변경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해서 제목 상자 클릭해서 목차라고 입력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 상자는 테두리 눌러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도록 합니다. 자, 그림 먼저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가장 아래쪽에 있어서 그래서 삽입 탭에 그림 도구 눌러서 자, 그림 파일 그림 5.gif입니다. 그림 삽입되고 나면 자, 불필요한 부분 잘라낼 겁니다. 서식 탭에서 자르기 도구 자, 위쪽에 있는 단추 눌러서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잘라내도록 합니다. 이제 도형 그리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도형 도구 클릭해서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 도형 선택합니다. 자, 도형 그리고 난 다음에 채우기 색깔 임의의 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자, 이제 왼쪽에 번호 적힌 도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블록 화살표에 있는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 선택해서 도형 그려지고 나면 초록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회전도 시키고요. 모양 변경이 필요하면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모양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다 완성이 되면 역시나 채우기 색에서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 두 개의 도형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자,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에서 그림자는 오프셋 위쪽입니다. 그리고 이 도형에 저희 내용 입력할 건데요. 글자 속성 먼저 지정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이고요. 자, 이렇게 지정하고 나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 두 개의 도형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D 누르면요. 복사가 되고요. 여러분들 이 도형을 적당하게 출력 형태처럼 간격을 떼서 배치를 시킨 후에 이제는 컨트롤 D를 누르면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복제가 됩니다. 한 번 더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하고요. 자, 총 4개로 만든 후에 이제 각각 도형 안에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 다 입력하고 나면 그림도 출력 형태처럼 적당하게 배치를 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도형에 있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텍스트 부분에다 하이퍼링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부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클릭하고요. 자, 저희 현재 문서에 연결할 거죠. 현재 문서 클릭하고 슬라이드 3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답안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성하실 때 내용 입력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 있는 문장 입력할 때는요, 반드시 엔터를 치지 마시고 그냥 쭉 끝까지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3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제목란에 출력 형태처럼 제목 입력하고요. 자, 내용란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서 먼저 글머리 기호 변경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 있는 단락 그룹에 글머리 기호 목록 단추 눌러서 출력 형태와 같은 형태 기호, 자, 별표 글머리 기호죠. 선택을 하고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입력하고 엔터 치면 똑같은 수준의 문단이죠. 탭키 눌러서 문단의 수준을 아래로 바꾼 후에 다시 글머리 기호의 모양 변경합니다. 글머리 기호 목록 단추 눌러서 이번에는 대조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고요. 자, 두 번째 문단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 나면 첫 번째 문단 범위 잡아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입니다. 자, 줄간격 설정합니다. 단락 그룹에 있는 줄간격 목록 단추 눌러서 1.5줄로 변경하고요. 자,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거 범위 잡아서 역시나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줄간격 1.5줄로 변경합니다. 자, 서식 변경하고 나면 자, 테두리 부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영어 문장에 글 상자를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할 겁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같이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자, 아래쪽에 복사된 부분에 영어 문장을 이제 출력 형태처럼 한글 문장으로 변경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 다 입력하고 나면 출력 형태처럼 본문 안에 다 보이도록 두 개의 글 상자를 적당하게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한글의 글 상자 부분을 보면 출력 형태대로 자, 오른쪽에 텍스트들 끝나는 부분 잘 확인하셔서 텍스트 상자 이렇게 조절해서 출력 형태처럼 끝나도록 글자 부분이 끝나도록 변경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동영상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미디어 그룹에 있는 비디오 눌러서 자, 내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 아래에 가면 자, 동영상.wmv 파일 삽입하는데요. 자, 동영상 삽입되고 나면 자, 재생 탭에서 반복 재생 체크하고요. 그리고 시작은 자동 실행으로 설정합니다. 자, 적당하게 크기 조절하도록 합니다. 출력 형태대로.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습니다. 답안 파일 한 번 더 저장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성합니다. 자, 표 슬라이드는 먼저 표를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위쪽과 왼쪽에 도형들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자, 제목 상자에 출력 형태대로 제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아래쪽 내용 상자에서 자, 표 삽입하는 아이콘 클릭해서 자, 표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 입력합니다. 열의 개수는 2고요. 자, 행의 개수는 5가 되겠습니다. 자, 표가 그려지고 나면 출력 형태를 보시고 표의 크기 그리고 위치 적당하게 배치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 표에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서 표의 음영 색깔은 채우기 색은 노랑이고요. 자, 그리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입니다. 자, 표 안에 저희 글씨 쓸 건데요. 글자 속성도 설정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이고, 자, 글자 색은 검정입니다. 그리고, 네, 가운데 정렬 설정하고요. 자, 그리고 각 칸에서 글자들 중간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맞춤 중간이고요. 자, 이제 표 안에 네,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표의 내용 입력하고 나면 이제 표 위쪽에 상단 도형 2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 도형 중에 아래쪽에 위치한 도형부터 그리는데요. 네, 삽입 탭에서 도형 도구 눌러서 네,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 선택하겠습니다. 자, 도형 그려주고 나면 이 도형 좌우로 위치 바꿉니다. 네, 도형 더블 클릭해서 네, 서식 탭에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선택하고요. 자, 도형의 색깔 임의의 색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제 이 도형 위로 두 번째 도형 그립니다. 역시나 삽입 탭의 도형 도구 눌러서 자, 이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 도형입니다. 자,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리고요. 자, 이 도형의 색상도 임의의 색으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이 적힐 도형 선택해서 글자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네,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고 네,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자, 내용 입력한 후에는 네, 2개의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오른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자, 2개의 도형 같이 크기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조절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 자, 이제 오른쪽으로 복제된 도형의 내용을 변경합니다. 이제 왼쪽에 위치한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네, 삽입 탭에서 도형 도구 눌러서 자, 기본 도형에 있는 눈물방울 도형입니다. 자, 도형 그려졌으면 이거 좌우로 모양을 바꿀 겁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하고요. 자, 이 도형의 임의의 색으로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그리고 이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 다시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눌러서 자, 그라데이션의 방향은 선형 아래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 안에 글자 속성 먼저 지정하는데요.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이고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자, 이 도형 아래쪽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같이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입력했는데요. 자, 좌측에 있는 도형들의 그림자 효과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2개의 도형 범위 잡고요. 자,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성이 끝났는데요. 자, 표 부분이랑 도형 부분 혹시 조건과 다르게 혹시 작성된 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요.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슬라이드인 차트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자, 제목 내용처럼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에 내용란에서 차트 삽입하는 아이콘 클릭합니다. 자, 먼저 차트의 종류는 조건에 있는 것처럼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자, 차트에 들어갈 데이터 부분 입력할 수 있도록 엑셀 창이 뜨는데요. 엑셀 안에 자, 출력 형태 보고 차트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표 부분 그대로 엑셀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엑셀에 입력할 때 연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이렇게 입력하고 자, 2개의 셀 범위 잡아서 자, 채우기 핸들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나머지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데이터 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합니다. 네, 내용 입력하고 나면 자, 차트의 데이터 범위 크기 조절점 드래그해서 아래쪽 항목사는 데이터 범위에서 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의 모양을 보면 자, 우리 출력 형태와 조금 다른 형태지요. 그래서 보시면 자, X축에 지금 범례와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있는 자, 행렬 전환 클릭해서 행과 열의 데이터를 바꿔주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의 차트로 그려졌고요. 자, 엑셀 창은 닫기 버튼 눌러서 닫고요. 자, 먼저 차트의 레이아웃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 차트 도구에 있는 레이아웃 탭 눌러서 차트 제목 클릭해서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표시되게 합니다. 자, 차트 제목 개체가 뜨면 여기에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자, 이제는 범례 없앨 겁니다. 레이아웃 탭에서 범례 클릭해서 없음 선택하고요. 다시 데이터 표 눌러서 차트 아래쪽에 데이터 표가 표시되게 할 건데요. 자, 표에 보면 범례 표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자, 이제 차트에 전체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부분 클릭해서 차트 글꼴은 홈 탭에서 도둠이고요. 그리고 차트 전체 글자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자, 차트에 외곽선 있습니다. 서식 탭에서 자, 도형 윤곽선 눌러서 외곽선 검정으로 설정하고요. 자, 그림자 있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눌러서 오프셋 대각선 왼쪽 아래. 자, 이제 세부 조건 보면서 차트 편집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 선택해서 자, 글꼴은 궁서고요.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굵게고 자, 차트에 채우기 색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은 흰색이고요. 자, 테두리도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선택하고요. 네, 그리고 그림자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눌러서 오프셋 위쪽. 네, 지금 제가 차트의 제목의 서식을 변경할 때 도형 서식으로 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제목 서식 메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외곽선이라든지 그림자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영역 자, 채우기색 있습니다. 차트 영역 부분 클릭해서 채우기색 도형 채우기 눌러서 노랑 설정하면 되고요. 자, 이번엔 그림 영역입니다. 마우스 차트 안쪽으로 가져가서 그림 영역 클릭해서 자, 채우기 색깔 흰색입니다. 자, 이번에는 벤처기업 계열을 차트 종류 바꿉니다. 자, 벤처기업은 범례 표식을 보면 범례 표지를 보면 빨강색 막대 내용, 빨강색 막대 클릭하면 전체 벤처기업 계열 선택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차트 종류는 꺾은 선형인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표식 아무데나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릅니다.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자, 벤처기업 계열은 보조축을 사용하게 설정합니다. 자, 이제는 중소기업 계열의 값 표시합니다. 자, 파란색 막대죠. 파란색 막대 클릭해서 자,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값을 표시하는 거는 데이터 레이블이고요.
자, 보시면 막대 위쪽에 값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바깥쪽 끝에 선택합니다. 자, 조건엔 없지만 출력 형태와 다른 점들이 차트에 있죠. 이것도 다 맞춰줘야 됩니다. 자, 눈금선, 가로 눈금선, 출력 형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시 레이아웃에서 눈금선 들어가서 우리 기본 가로 눈금선입니다. 자, 기본 가로 눈금선입니다. 없음 선택하고요. 자, 보조축, 오른쪽의 보조축의 눈금의 간격을 보면 출력 형태와 다르죠. 네. 다시 축 들어가서 보조 세로축에 자, 기타 보조 세로축 옵션 들어가면 최소값은 0이고요. 자, 최대값 1600이고요. 자, 주 단위가 조금 다르죠. 주 단위 눌러서 400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안쪽에 있는 도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색 변경합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파랑 설정하고요. 자, 외곽선 없습니다. 도형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 없음. 자, 그리고 투명도는 50%입니다. 다시 도형 채우기에 가서 다른 채우기색 눌러서 투명도를 50으로 설정합니다. 자, 도형에 우리 글씨 쓸 건데요. 자, 글자 속성 먼저 설정을 하죠.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대로 도형 안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글씨가 흰색이네요. 그럼 다시 홈 탭에서 글자 색깔 검정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자, 텍스트 맞춤 중간인지 확인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도형의 위치 적당하게 배치하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5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답안 파일 한 번 더 저장을 하고요. 네, 이제 6번째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 작성합니다. 자, 도형 슬라이드는 그려야 될 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도형 중간에 이렇게 스마트 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제목란에 출력 형태처럼 제목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 상자는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합니다. 자, 이제 왼쪽 편에 위치한 도형부터 그릴 건데요. 가장 먼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형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에서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자, 도형의 임의의 색 지정합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눌러서 적당하게 색상 지정하고요. 자, 윤곽선 변경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 자, 두께는 조금 굵은 2와 4분의 1포인트 선택하고요. 자,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는 파선으로 선택합니다. 자, 이제 도형 위쪽으로 두루마리 모양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별 및 현수막에 있는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입니다. 자, 이 도형의 채우기색 변경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고요. 이 도형에 글자 쓸 건데요. 자, 도형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도형들의 글꼴이 정해져 있습니다. 굴림에 18포인트로 정해져 있어서 이 도형에 먼저 글자 속성을 지정을 하고요.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고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이고 가운데 정렬이고 자, 텍스트 맞춤 중간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한 후에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 그린 모든 도형의 글자 속성이 방금 전에 지정했던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도형의 내용 입력하도록 하고요. 자, 두루마리 도형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 삽입합니다. 삽입 탭에서
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스마트 아트 도구 클릭하고요. 네, 출력 형태와 같은 스마트 아트는 관계형이 있습니다. 관계형의 분기 화살표형이고요. 자, 텍스트 안에 출력 형태처럼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고 나면 이 스마트 아트의 글꼴도 같이 변경을 해주셔야 되죠. 네, 홈 탭에서 네, 글꼴 굴림이고 네, 글자의 크기는 네, 18포인트고 자, 이제 스마트 아트를 적당하게 출력 형태와 같이 변경을 시키도록 합니다. 위치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네, 조건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3차원의 광택절이 설정합니다. 이제 아래쪽에 도형, 다시 원통형 도형 그리는데요. 네, 도형 도구 눌러서 자, 원통형 도구는 자, 원통형 도형은 기본 도형에도 있고요. 순서도에도 있습니다. 네, 순서도에 있는 자기 디스크 눌러서 그려보겠습니다. 네, 도형 그려지고 나면 색깔 임의의 색으로 채우기 색 변경해 주고요. 도형에 내용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에 별 모양 도형 그립니다. 네, 다시 도형 삽입 눌러서 자, 별 및 현수막에 포인트가 6개인 별입니다. 네, 내용 입력하고요. 네, 이제 하트 모양 도형 그립니다. 다시 도형 도구 눌러서 기본 도형에 하트 클릭해서 하트 모양 그리고요. 자, 이 도형도 임의의 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내용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 도형 하나 더 복사할 겁니다. 예,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한 후에 자, 다시 복사한 도형에도 내용 입력하고요. 자, 두 개의 도형 이제 연결선으로 연결할 겁니다. 다시 도형 도구 눌러서 네, 선 클릭해서 자, 위쪽에 있는 도형 빨간색 연결점 드래그해서 아래쪽 도형 연결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자, 다시 서식 탭에서 자, 선의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자,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고 자, 다시 도형 윤곽선 눌러서 화살표에 가서 화살표의 종류는 네, 양쪽 동그라미 점 형태의 화살표 11. 자, 이제 연결선에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네, 도형 서식에서 자, 시작 종류 타원 화살표고요. 끝 종류도 타원 화살표입니다. 네, 시작 크기는 네, 화살표 크기 9, 끝 크기도 네, 9로 설정하고요. 자, 선 색깔 검정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네, 순서도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도형 도구 눌러서 네, 순서도에 있는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내용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 같이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하고요. 자, 이 도형 좌우로 변경할 겁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자, 이 도형의 내용도 역시나 출력 형태대로 입력을 하고요. 자, 채우기 색도 임의의 색으로 변경합니다. 자, 왼쪽 도형들 모두가 포함이 되도록 넓게 드래그해서 자, 이 도형들을 모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네, 그룹에 그룹. 이제 오른쪽 도형 그립니다. 자, 오른쪽에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별 모양 도형 그릴 건데요. 다시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에 네, 별 및 현수막에 있는 네, 포인트가 12개인 별입니다.
자, 위쪽에 두루마리 형태 도형 그릴 건데요. 자, 왼쪽 편에 있는 도형 중에 두루마리 형태 도형을 그렸었죠. 그런데 이미 그룹이 묶여 있으니까 그냥 다시 두루마리 형태의 도형을 삽입을 해도 되고요. 왼쪽 편에 있는 그룹을 잠깐 해지를 한 후에, 자, 그룹에 그룹 해제한 후에, 자, 두루마리 형태의 도형만 컨트롤 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편에 있는 도형들 다시 그룹으로 묶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두루마리 도형 보시면 좌우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다시 서식 탭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그리고 임의의 색으로 도형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또 계속 도형 그려볼 건데요. 네, 도형 눌러서 자, 기본 도형에 있는 눈물방울 도형입니다. 자,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이 도형 왼쪽으로 하나 더 복제합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같이 눌러서 네, 복제한 후에 좌우 대칭합니다.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그리고 역시나 내용 입력하고요. 채우기 색깔도 변경해 줍니다. 자, 아래쪽으로 해 모양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삽입 탭에 도형 눌러서 네, 기본 도형에 있는 네, 해 선택해서 자, 해 도형도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내용 입력합니다. 자, 아래쪽에 순서도 도형 그리겠습니다. 다시 도형 삽입 눌러서 자, 순서도에 보면 문서라는 도형입니다. 문서 도형 눌러서 도형을 그리고요. 이 도형 오른쪽으로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복사. 자, 오른쪽으로 복사된 도형 좌우 대칭합니다.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적당하게 배치를 시키고요. 자, 두 개의 도형 역시나 임의의 색으로 채우기 색 변경합니다. 그리고 내용 입력하고요. 자, 이 두 개의 도형 연결할 겁니다. 다시 도형 삽입 눌러서 이번에는 네, 구부러진 연결선입니다. 네, 선택해서 자, 빨간색 연결점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학교 있는 부분 연결점 드래그하면 두 개의 도형이 연결이 되고요. 자, 연결선에 서식 변경해 보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네, 도형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이고요. 자, 윤곽선의 두께 조금 굵게 만들겠습니다. 2와 4분의 1포인트. 네, 그리고 대시는 파선 형태로 바꾸고요. 자, 다시 도형 윤곽선 들어가서 화살표 11 형태입니다. 자, 아래쪽에 도형 또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네, 도형 삽입 눌러서 네, 사각형에 보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네, 도형의 크기 적당하게 변경하고 배치한 후에 네, 채우기 색 변경하겠습니다. 임의의 색으로. 자, 이 도형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네, 복사를 하고요. 안에 내용을 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름 모양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네, 도형 도구 눌러서 기본 도형에 네, 구름 도형 있고요. 자,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립니다. 자, 도형 임의의 색으로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 도형들도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넓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도형들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자, 그룹 묶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에 그룹. 자, 이제 각 그룹별로 애니메이션 효과 줍니다. 자, 첫 번째 그룹 애니메이션 효과 줍니다. 애니메이션 탭에서 날아오기 클릭하고요. 자, 네, 날아오기가 왼쪽에서입니다. 효과 옵션 눌러서 왼쪽에서 방향 변경해 주고요. 자, 오른쪽 그룹 선택해서 자, 이번에는 블라인드인데요. 자, 블라인드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단추 눌러서 다시 추가 나타내기 효과 클릭해서 네, 기본 효과에 보면 블라인드 있어요. 확인 누릅니다. 네, 블라인드 세로 효과입니다. 효과 옵션 눌러서 네, 세로로 변경해 주고요. 자, 애니메이션 효과 확인하려면 애니메이션 창 눌러서 네, 재생 버튼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번째 슬라이드까지 네, 작업을 끝냈습니다. 네, 답안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각 슬라이드마다 혹시 누락된 건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2회 기출문제 같이 작업해 보겠습니다.